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4차 방중 증시 영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로 4차 방중을 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동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이 생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북중수교 70주년까지 이 기념일에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우군이라는 그 등식을 재확인하면서 북중 밀월 분위기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거사를 앞두고 중국과의 전략 조율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통일연구원 김충환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먼저 들려주세요. 예, 이번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혈맹인 시진핑 주석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전통적인 북중 유대 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시진핑 주석에게 제재 완화, 또 체제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비핵화 이후에 북한이 경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국의 그 개발 경험 전수, 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협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만큼 또 항상 보면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제 중국에 가는 일이 그동안에 좀 많았고 이번에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기대가 또 많이 좀 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그동안에는 남북미 중심으로 한반도 이 정세의 변화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또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 방중이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이기도 하고 또 한국전쟁 참전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평화협정, 체제보장 등 한반도 문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정전과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 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중국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이 북중 회담을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는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비핵화를 하면 중국이 체제 보장 또 제재 해소 적극적으로 나서겠고 경제 발전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노력하면 이것은 미국이 유엔의 지도국으로서의 그 중국에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1차 때도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를 앞두한 두 차례 중국을 좀 방문을 했었고 이번에 또 방문했다는 점은 뭐 시기와 장소를 좀 논의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했다는 그 신호를 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시사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건 대표가 판문점을 다녀갔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에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간의 물밑 접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접촉이 예상되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앞으로 그 회담에서는 회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일정에 국한해서 협의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회담 개최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2차 북미 회담 장소로 아시아 국가를 언급하고 곧 발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서겠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가까이 왔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중은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중순 또는 그 전후에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정도 개최를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환 이사장과 함께 살펴봤고요. 증시 측면에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 네 번째 중국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1차, 2차, 3차 때 과연 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1차 때는 작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번 4차랑 유사하게 이제 4일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이랑 조대, 그다음에 중간촌, 중국과학원을 방문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이번처럼 열차로 이동했었습니다. 그 동행 수행자 명단을 보시면 직책은 생략할게요. 리설주, 최용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김성남 등이 같이 동행 수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 방중 목적은 언론 보도 내용을 취합해 보니까 뭐 시 주석이 초청해서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전해 2017년 겨울부터 상당히 좀 한반도 정세가 좀 안 좋았던 분위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전후로 해서 우리가 또 이제 뭐 회담 준비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조율과 보고권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났었고요. 그리고 중국 지도부와도 면담이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차가 작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그때 이제 전용기 편으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했었고요. 중국 다롄을 방문했는데 역시나 이제 동행자 수행자 명단을 보시면 역시 직책 생략할게요.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김여정, 최선희가 같이 이제 동행을 했었고요. 역시 당시에도 시 주석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 1차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3차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작년에 이틀 일정으로 역시 이제 열렸었는데 당시에도 전용기 편으로 이동을 했었고요. 역시 북경에 이제 가서 인민대회당, 뭐 조대, 농업과학원, 그다음에 궤도교통지휘센터, 그다음에 북한 대사관 등을 방문하고 왔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동행자 수행자 명단을 보면 리설주,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최룡해, 박봉주, 박태성, 노광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이제 뭐 시주석 만나고 왔었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회담에 따른 이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도 뭐 지금 우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북핵 관련해서 우리 핵 보유국 인정 관련된 부분을 중국이 좀 뭐 커버 쳐줘라 라고 해서 그거 부탁하러 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건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지 북중 경제 협력 또 군사 현안 등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번에도 4일 일정, 나흘 일정으로 1월 10일까지 내일까지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갔다는 점 그리고 뭐 동행자 그 명단을 보더라도 뭐 비슷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또 방북을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런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 지금 시장에서 같은 분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같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같은 스케줄일 것 같고요. 이변이 없으면 1분기 중에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로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북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물론 이제 뭐 여러 루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는 있어도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2차 그 북미 회담 앞두고서 나온 북중 간의 전략적인 이익 조율 차원이다라는 해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있을 그 대미 협상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일정들은 1차 때랑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뭐 김충환 이사장도 이 미중 협상을 잠시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번 방중으로 인해서 좀 강조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데 역할을 좀 네네네.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연계성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4차 중국 방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이 그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뭐 이야기, 뭐 트윗에 올린다든지 하는 뭐 기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다만 저번처럼 이제 그 북미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이 좀 뭐 중국도 등에 업고 또 좀 강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게 감지가 되면 뭐 아까 나경원 의원 이야기처럼 정말 뭐 핵 보유국지 인정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북한도 아니 미국도 굉장히 좀 세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직관적이지만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멘트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북한에서 어떤 그 약간 강경하게 좀 나온다고 하면 본인들만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우리 핵 보유국 인정해줘라라는 식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 하고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좀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좀 약간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이 요청해서 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북한이 먼저 간 것 아니고 중국에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중국이 그냥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는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북한하고의 어떤 우호 관계 성립에 있어서 양국 간의 교류 유지 차원에서 만난 것이고 다른 뭐 이슈로 만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말은 했어도 본인들이 불러서 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차 방중이 좀 신경 쓰이는 재료인 것은 맞겠고요. 그리고 북중 관계의 뭐 친밀감 표현이다, 뭐 그다음에 뭐 미국의 한반도 내 입지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다라는 복합된 것으로 지금 분석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중 그 협상, 그 통상 관련해서 중국을 좀 압박 눌러놓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중 협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어떤 타결을 원하지 않을까 이번 이슈와 맞물려서 해석한다면 굳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 그 시점이 네. 될 텐데 네네. 이제 방중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답방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말 12월 30일인가 31일 날 나왔던 그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보면 서울 상봉 못한 거,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뭐 일단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서 보낸 목적이 지금 그쪽 전문가들 해석으로는 방남을 앞두고서 남한내 여론을 한번 이렇게 좀 떠보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약간 우호적으로 어떤 여론몰이를 해가는 어떤 차원이다라는 진단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풀려야 빨리 잘 돼서 뭐 1, 2월 중으로 만난다고 하면 1분기 중에라도 한번 서울을 올 수도 있겠다는 약간 낙관론도 있고요. 약간 비관적인 부분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않기 때문에 서울 오기도 힘들 거다라는 비관론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미 관계가 중국 갔다 온 이후에 북한이 돌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뭐 일부 지금 야당 인사들 이야기처럼 정말 북한에서 뭐 중국 등이 없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참 힘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서울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플로가 좋게 진행이 돼야 1분기 중에라도 한번 서울에 오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증시 영향, 또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될 텐데 관련주들이 워낙에 최근에 또 변동성이 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네네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미 지금 1월 9일입니다. 거래일수로 6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뭐 5, 60%씩 올라 있는 종목 중에는 경협주가 대부분입니다. 경협주가 사실 사이즈가 작아서 뭐 이걸 주도주로 보기는 그런데 수급상으로는 또 수익률상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연초부터 해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김정은 방중 이슈는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경협주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이슈, 그러니까 인물로서는 이제 단기로는 짐 로저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무슨
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제 회자시키면서 테마를 만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뭐 농업주라든지 뭐 자원개발 테마주라든지 인프라 관련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사실 북한은 새로 전부 싹 다 깔아야 되고 새로 다 시작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또 그 환경상 지형 구조가 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여건이고, 이렇게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 광활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뭘 뚫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짐 로저스 과거 발언 관련해서는 경협 테마주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오늘 시황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중 이슈라든지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주요 인사들의 어떤 뭐 방북권이라든지 뭐 1분기 중에 빠르면 1, 2월 달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협주가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보시면 이게 다른 쪽보다는 확실히 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높은 수익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테마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남북 경협주들은 또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우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이슈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케동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